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기현의 십자포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제 2차 TV 토론 얘기죠? 네, 솔직히 기대만큼 재밌지는 않았거든요. 얼마나 기대를 하셨길래요? 만약에 엄청 치열하게 하면 네. 발언 시간이 부족해갖고 막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제는 막 중간중간에 발언 시간이 남고 그랬어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뚜렷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요새 1위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한테 공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자,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고 올까요? 들어보시죠. 네. 한 번도 제가 뭐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님, 그 다른 비례대표 후보께서 세 사람도 질문을 하셔야 측근을 됩니다. 공천하셨습니다. 비례대표 그다음 세 사람 다 안철수 후보 측근 하겠습니다. 공천하셨잖아요. 측근 아닙니다. 자, 아니, 측근이죠. 세 분 이제 다 측근이시죠. 그다음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셨습니다. 직접 가본 결과 결국 도로의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이 KTX 역 이 앞 대로변의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3년 전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를 했죠. 아니, 비방하지 말고 팩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하세요. 팩트잖아요. 제가 김 전혀 후보는 일부 출구 또 해당 임야 위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MBC 편파 방송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바이든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저는 여전히 바이든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저도 다른 후보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문인데 오히려 먼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짤막한 요약본을 보셨는데 김광일 기자. 예. 일단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설전. 이번에도 설전이 있을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치열했고 맞아요. 황교안 후보가 나 거기 가봤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도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고 지난번에 살짝 그 예상 못했던 질문이 나오니까 좀 당황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예상하고 나온 것 같아요. 김기현 후보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이 부분은 좀 재미있었어요. 예. 그 점잖게 항상 그 모습을 보여줬던 황교안 전 총리께서 샤우팅하고 급발진하는 모습을 어제 아까 예. 보여주셨잖아요. 예. 네. 김기현 의원도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퇴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정치 생명 걸자 나랑. 네, 그 정도로 어제 좀 예민한 모습. 나는 걸 테니 황 후보님도 거셔라. 네. 이거를 계속 추궁했죠. 좀 유치하긴 한데 좀 이렇게 예민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 황교안 후보가 왜 이렇게 좀 적극적일까를 당내 얘기들 좀 취재를 해봤는데 장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보니까 그 어떤 지지층이 겹치는 김기현 후보 쪽으로 그렇게 그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것 같고, 두 번째로 몸집을 이렇게 불려서 막판에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들 당내에서 역시 같이 보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한테요? 예. 아니 이렇게 싸우고도 단일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 황교안 후보가 부정선거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그런 그 같은 포석을 그리고 있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하기는 뭐 설전 벌일 때는 설전 벌이는 거고 단일화할 때 보면 단일화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선 때나 뭐 이런 때 보면. 그런데 그 김기현 캠프에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냐를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숫자를 우리가 알고 있다. 무슨 숫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어느 정도 지금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당원 지지는 뭐 그 본인들이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저쪽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김기현 후보가 지금 분위기상 1차에서 안 될 수는 있지만 2차 결선 가서는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단하기로는 황교안 없이도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손잡을 필요가 있냐. 빚질 필요가 없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캠프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당원표가 거의 없다라는 뭐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그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그 우리 당원 그 당협위원장들이 뭐 네. 공천에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광화문 집회를 막 30번씩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당이 그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들 때문에 실제로 당원들이 그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지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박순봉 기자는 어제 네. 토론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연애 예능 프로그램 보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김황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하고 연애예요? 네. 연예예요. 연애 연애? 네. 요새 유행하는 막 이런 뭐 나는 솔로 같은 연애? 네 앵커님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좀 짝대기가 엇갈린 것 같았고요. 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는 좀 핑크빛 기류를 보여줬거든요. 일단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토론회 때 황교안 후보한테 손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구애를 좀 했었어요. 뭐 맞아요. 예를 들자면 뭐 사법고시 부활 이런 거 황교안 후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 던진 다음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황교안 후보가 요 소위 땅 투기 의혹 가지고 계속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결국 티격태격되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칭찬도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김기현 후보가 천하람 후보한테 간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천하람 후보가 답변을 하면서 뭐 여전히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같은 후보끼리 이러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뭐 호남 가서 정치한 거 높게 산다, 뭐 새겨 듣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특히 토론회 끝나고 나서 둘이 나눈 대화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한 팀이죠 하고 이제 하하하 웃으니까 네. 천하람 후보가 선의의 경쟁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순천 험지 가서 고생하는 거 잘 보고 있다, 뭐 제3당 어려운 길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토론회 끝나고 나서요? 맞아요. 끝나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 하는 얘기가 토론회 통해서 좀 많이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전에도 혹시 토론회 끝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냐 그랬더니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기류가 강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네. 표가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끼리 약간 그림을 같이 그려보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올 수 있는 표가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의 표는 아닐 거예요. 황교안 후보 표는 나중에 가져올 수 있겠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었는데 반대로 황교안 후보 역시 가지고 올 수 있는 표가 김기현 후보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아까 이 김광일 기자가 좀 얘기를 했는데 표를 많이 얻을수록 예. 존재감이 높아지고 뭐 단일화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진 않지만 설령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높아야지만 협상력이 몸값을 높아지는 불려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당신 표 내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너무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그럼 그 지지층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너무 세게 공격하면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천하람 후보가 출연합니다. 지난 1차 토론 후에는 안철수 후보 만났고 오늘 2차 토론 후에는 천하람 후보를 초대해서 좀 만날 생각인데 제가 그 질문 할게요. 그 질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정말 좀 재발견했다. 신스틸러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황교안 후보가 원래 말 잘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총리 때 생각난다. 근데 총리 시절에는 좀 답변을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데서 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좀 난다. 그리고 뭐 딕션부터 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공안 검사였던 거 좀 알겠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눈치 안 보고 때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전략인데 김기현 후보한테 공격이 집중되는 1위 때리기 전략이 꽤 뚜렷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보였던 게 이 청문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추가로 1분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1분을 황교안 후보는 안 썼고 나머지 안철수 후보랑 천하람 후보는 다 김기현 후보에게 썼습니다. 예.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인터뷰도 있고 돌쇠 토론도 있으니까 거기서 요 얘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고 김광일 기자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정의당의 50억 특검법. 정의당이 일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 발의했습니다. 네, 이게 공동 발의, 그러니까 발의를 하려면 의원 10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난항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의당 의원 6명 여기에 그 민주당 비주류 소신파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김종민, 뭐 이상민, 박용진 이런 의원들이 도장을 찍어줘서 일단 발의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면 이거 민주당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비주류들이 함께 했지? 이러실 수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장동 특검법과 정의당의 특검법이 지금 좀 다른 거죠? 민주당은 이제 아주 예전에 내놨던 법안이 있는데 그거랑 차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정의당이 낸 거랑 차이가 있어요. 정의당 법안은 일단 특별검사 추천을 민주당이 못하게 했습니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다 한 편이니까 우리가 그 다른 비교섭 단체랑 같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수사 대상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예측 의혹 요거 빠졌습니다. 예. 대신에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게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놨고 제일 큰 차이점은 민주당은 요 법안도 차이가 있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이랑 같이 쌍특검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정의당이 그거는 지금 같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주류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 눈에 띄는 게요. 예.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의 구애의 손짓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정의당 농성장에 직접 찾아갔어요. 아, 그 노란 봉투법 농성장이요? 네, 그 아주 예전부터 한참 동안 하던 건데 이제 가갖고 이거 우리가 민주당이 같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노란봉투법 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쓸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정의당의 손을 들어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어떤 그 관련해서 구애의 손짓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노란봉투법이 별로 기류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은 그랬었어요. 네. 왜 어떻게 최근에 바뀐 거냐라고 원내 지도부 쪽에 어제 물어봤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는 현실 아니냐. 아, 그냥 많은 걸 의미하는 담고 있는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도 있고 또 쌍특검도 민주당에 같이 하고 싶은 상황이다 보니까 정의당의 그런 그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어떤 노동권 뭐 이런 어떤 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도 예.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는 현실이다라는 민주당 한 의원의 발언. 아마 민주당이 어제 받아든 여론조사 성적표 요것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돌쇠 토론에서 할 겁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에서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이제 교차가 됐는데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면서 떨어졌어요.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고 박순봉 기자. 방금 김광일 기자가 이제 민주당에서는 노란봉투법 가지고 좀 일종의 회유를 시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어제 정의당 쪽 사람한테 얘기를 물어보니까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은 예. 정의당은 더 이상 민주당과 뭔가를 거래하지 않을 거고 받을 것도 없다. 노란봉투법이든 그리고 앞으로 뭐 선거제 개편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질문. 사실은 이제 선거제 개편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민주당하고 그거를 좀 딜하려고 이 쌍특검 요것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 여의도 정가엔 돌잖아요. 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 속내까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어쨌든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예. 그 패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예. 뭐 조국 전 장관 사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민주당과 거래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먼저 두지 않고 어떤 거래나 받을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스텝들이 꼬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이제 자체 분석이.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거는 없이 무조건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 정쟁에 좀 시달리지 않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게 예. 정쟁하다 보면은 특검이 또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궁금한 게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대출은행 건도 저축은행 건도 안 넣은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를 또 수사하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정쟁으로 흘러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김건희 특검도 같이 올려버리면은 그럼 또 정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의당의 생존법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신의 맞습니다. 노선, 우리의 노선을 가겠다. 이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단 말씀. 민주당도 그걸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좀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자 이런 분위기가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예, 세 번째 이슈로 갈까요? 네, 백기투항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개편하겠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술렁술렁했는데 결국은 없던 일이 되는 겁니까? 네, 백기투항한 셈이 됐습니다. 이 개편안이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에서 더 많은 마일리지를 쓰게 하고 단거리 노선에서 더 적은 마일리지를 쓰게 하는 개편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우리 보통은 단거리는 그냥 저가 항공사 타고 저가 타고 장거리 할 때 마일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불만이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서요. 옛날에는 동남아권 이러면 같은 마일리지 썼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발리 가는 사람하고
뭐 필리핀 가는 사람하고 그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다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예전보다 손해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보게 되는 거라면서요. 그 반발이 막 터져 나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특히 그 여권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비판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러자 어제 대한항공에서 전반적인 대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살짝 꼬리를 내렸고요. 예.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예 이 개편 자체를 몇 달 동안 유예하고 뭐 새로운 방안을 짜는 그런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백기를 든 것 같아요, 박순봉 기자. 네. 일단 원희룡 장관 쪽에 어제 좀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그 주무부처 장관은 맞는데 항공을 담당하는 장관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장관으로서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의견만 밝혔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하는 것은 공정이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견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의 자율성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근데 최근 흐름은 물론 미묘한 곳들이긴 하지만 은행이라던가 요 항공사에 대해서 막 때렸단 말이에요. 예. 약간 이 기조랑 안 맞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으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코로나 때 지원금이랑 국채 금융 덕에 살아놓고 이제 와서 감사 프로모션은 못할 망정 자세가 틀려먹었다. 이렇게 대한항공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대한항공이 베끼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질문이 들어가자 뭐 압력 가한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말을 했을 뿐이지 손은 안 댄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언론에 많이 떴어요. 예. 그 방송에도 보니까 그래서 뭐 좌동훈 우희룡이냐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으로서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많이 나오던데. 그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봉 기자도 같이 들었던 얘기인데 예. 그 원희룡 장관은 한동훈과는 좀 다르다.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굳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물어보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어떤 교감이 충분히 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이슈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먼저 나갔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금융, 통신 뭐 이런 거 과점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대한항공 문제를 갖고 돌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세의 우위를 따졌을 때 한동훈 장관만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뒷이야기까지 전해주셨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